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지코인하고 비트코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지코인이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지코인이 고점을 갱신을 하는 차트에서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최고점 차트에서 거래대금이 최대값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고점이 갱신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간 게 아니고 지금의 차트 형태처럼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버틴다면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늘자에 표출이 되고 있고 원화 차트에서는 고점 갱신이 현재 차트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 갱신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큰 그림에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한다면은 이 포인트에서 거래대금을 보게 된다면 이 추세가 죽어가는지 아니면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살려나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고점을 갱신을 하더라도 힘을 좀 전부 사용을 했고 앞으로는 이 상승 모멘텀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지속되다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래대금이 낮다 해서 상승세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는 볼 수 없고 고점 갱신할 때 거래대금 얼마나 나오는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비트코인하고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 대한 힘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볼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추세는 상승 추세,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죠. 이 추세가 끝나게 되는 데는 상승의 힘이 꺼졌을 때 엘리어트 쪽에서는 그냥 연장돼서 여기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거래대금만 보셔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상승은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때 거래대금을 비교를 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늘어났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고점을 갱신하는 동안 사실상 이 첫 번째 상승보다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세 번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장이 될수록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고 그 추세가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자 말씀드린 도지코인도 사실 이 그림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한 이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볼 차트는 이게 점선처럼 갈지 아니면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모멘텀을 점점 줄여갈지 이것을 관찰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이 횡보 자리에서도 추세가 줄어들었을 때, 즉 종결 자리는 거래대금이 가장 낮고요. 어떤 추세든지 간에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는 그 방향성이 쉽게 상승으로 바뀌든 횡보로 바뀌든 아니면은 하락으로 바뀌든 그런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가 되는데 약간 여기서는 추가로 횡보가 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서 바뀔 때랑 하락에서 바뀔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는 순간 거래대금을 보게 된다면은 이 차트가 어떻게 종결이 날지도 판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서 어제 영상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그림은 거래대금이 높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에서 통하는 법칙들입니다. 잡코인은 이 법칙이 안 통해요. 근데 도지코인을 왜 이런 식으로 봤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분석을 드릴 때는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이 하나로 한 20조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왔었어요. 바이낸스 선물시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같이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도 하나로 한 10조 이상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죠. 달러로 교환하면 1,4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0조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알트코인으로서 잡코인, 메이저 이런 차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법칙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볼륨 이 캔들 양을 보지 마시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복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숏 관점이 생겨나게 됐다. 추세선을 벗어나서 나는 숏 포지션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세선을 벗어났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 거고 시장가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 하락분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이어놨을 때 하락분 대비해서 돌려놓는 것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 매매가 가능하고 차트가 벗어났을 때 되돌림 구간은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놨을 때
382 구간하고 618을 터치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멤버십 자료에는 618을 좀 자주 노린다, 아니면 50%를 노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하락에서 추세선 벗어나고 되돌리고 특정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다시 하락을 발생시키는 그런 차트였어요.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는 그 추세가 되돌림으로써 테스트하고 내려간다. 이게 1번이고요.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그냥 내려간다. 되돌림 없어요. 뭐 살짝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되돌림이 없다. 여기 보시면 되돌림 없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발생한다가 2번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숏이나 롱을 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세선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이 포지션 가져가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나머지 매도는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상승분을 여기서 여기부터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체크해서 되돌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상승을 여기서 되돌린 만큼 나는 매매를 하겠다, 이만큼 심장이 간장종지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받겠죠. 그렇다면은 복귀를 하실 때 내가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추세선 벗어날 때 매도 들어갔고 1차 액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들어갔건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들어갔건 382 구간에서는 매도가 끝났어야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실 618 구간에 걸거나 아니면 트레일링 스탑을 해야 된다 하고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는 뭐 본절가에 걸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매매에 들어갔을 때는 손익비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고점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 구간에서 내가 50%를 털었다면은 지금 50%는 유지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는 2% 익절, 50%는 1% 손절. 이 배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죠. 3배수면은 뭐 6배, 3배수면은 3배. 손익비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더라면은 저는 그냥 유지하면서 손절가만 걸어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평단가 700달러에 잡혀 있고요. 1차 액절 마쳤고. 그래서 숏포지션 유지할 때 어떻게 가져가는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숏포지션 안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여기서는 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차트를 그냥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지코인부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대금, 이 거래량을 설명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된 여기거나 여기가 되겠죠. 뭐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체크를 해본다면 이 지점부터는 고점을 갱신할 때 거래대금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할 때, 지금 이 상승이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고점을 갱신할 때 거래대금만 파악을 한다면은 이게 단기로서 종결이 될지 아니면 정말 더 상승을 많이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고 있는 대로 한 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낮은 형태로 표출이 된다면은 다시 또 숏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런 포지션으로 가져가실 때는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이 추세선 이탈할 때는 아니면 가속될 때 여기서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가속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매매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 갱신 없이 차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매를 해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숏 포지션 노리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 형태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차트 형태는 이 기존의 고점 매물대를 버티려고 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한 번 뚫어내기는 했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이 종가로서 밟지 않은 구역이 전 매물대 영역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강세장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줬고요.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또 아쉽죠. 그냥 핵심적인 거 하나요.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것. 이것 하나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 경우가 어찌됐던지 간에 포지션 나오는 대로 제가 항상 보는 대로 추세가 무너질 때 숏을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때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유효하게 계속 가져갈 건데요. 이번만큼은 롱자리 포기할게요. 단기적으로만 포기를 할게요. 이번 FOMC 일정까지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만 롱자리는 최대한 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숏자리만 보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롱자리 보시는 분들은 그냥 추세선 이렇게 긋고 극복할 때 좀 매매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 개인적으로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쇼자리만 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장 형태가 사실 제가 잡코인을 100%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낮고 이런 그냥 잡코인 순환 아니면 약간 좀 정말 그냥 씹스캠 장 안에서 제가 과연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만약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런 데서 타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 못 드렸고 제가 이 뭐 그로스토리나 가스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뭐 수익 낸 것도 아닙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보실 땐 업비트에서 전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알트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알트장을 생각을 할 때는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얼마나 알트장이 나오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 알트장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미넌스 추세대로 무너지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알트장은 이번 주말 내로 끝나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알트장이 나온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알트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알트가 내려가는 느낌, 이 장 안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왔어요. 네, 지금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횡보식으로 가고 있고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도미넌스의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락분이 2%짜리였습니다. 즉 도미넌스 2% 하락으로 인한 알트장이 나왔다. 근데 그 기간상 1.5%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에 이 구간만큼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설명을 드릴 때 주말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미넌스 차트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뭐 흡성보다 도지의 상승이 크죠. 지금 1%가량 도지만으로 이 대금이 쏠렸어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이해를 하실 때는 지금 도지가 얼마나 영향권을 가져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같이 보시는 게 낫고 다른 알트장의 선순환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도지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과연 이 도미넌스를 어떤 알트가 받아 먹을지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알트장을 노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나 도지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시면서 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세요. 100% 맞추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도미넌스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게 될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는 이 아이디어가 아마 알트장의 좀 핵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트장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많이 좀 매매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알트장을 매매하는 거는 수요일, 내일까지만 좀 유효하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이나 좀 점심까지는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장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다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목요일이 있다면은 여기까지 매매하다가 잠깐 쉬고요. 그 다음부터 매매를 다시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이번 FOMC 일정은 75bp가 상승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 달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죠.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달 파월의 입에서 진짜 어느 내용이 나오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목요일 영상에 다시 한번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초점을 금리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매파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보는지 쉽게 말해서 지금 금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릿속에 메모하듯이 암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11월 달은 저희 웰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 선물방에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배부했던 뭐 교육 자료나 아니면은 투자 공략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전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매매하고 같이 매매하고 또 대회도 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무료 선물방 입장만 하시면은 그냥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장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